자, 그러면 이제 우리 548페이지입니다. 자, 548페이지. 맨 밑에 거기 보증금 차임 증감 청구. 그러니까 이제 물가 변동이랄지 주변 시세 이런 변동에 따라 이제 좀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데 감액은 얼마든지 해도 돼요. 왜냐면 임차인 유리하잖아요. 감액은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예전에 그것도 함정을 파니까 많이 틀렸는데 사람들이 증액에 대해서만 제한이 있다는 거. 자, 그런데 이제 그 증액은요. 자, 거기 보시면 얼마를 넘을 수 없다. 거기 밑에 자그만 또 박스 하나 있죠. 거기 20분의 1 이렇게 돼 있죠. 20분의 1. 자, 20분의 1 넘을 수 없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 그랬죠. 이런 증액 청구는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차임 증액이 있으면 1년 이내는 못한다 그랬죠. 자, 그것도 체크.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만. 만약 이런 제한이 없으면 1년에 20번 해버리면 뭐야? 5%가 아니라 뭐겠어요? 말이 안 되지. 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럼 이제 이렇게 증액 제한이 있는데 이걸 초과해서 받았어요. 그럼 이거 돌려받을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누가 줘요? 안 주죠. 자, 그런데 그 밑에 이제 판례가 있으면 이 판례 또 중요합니다. 자, 거기 1번 판례. 이런 증액 제한은요, 거기 그랬어요. 자, 거기 하나, 둘, 셋째 줄, 이제 중간부터 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거기다 밑줄 치고 1번. 자, 계약 기간이 끝나서 재계약할 때, 그 다음, 임대차 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증액된 경우, 거기다 밑줄 치고 2번. 자, 이때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이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도 체크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했어요. 여기는 실제로 계산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지 않고 거기 수치 있잖아요. 그 수치 괄호 넣기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라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자, 참고로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페이지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승계가 있는데, 자, 이 승계, 우리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데, 자, 이건 뭐 그렇게까지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사실혼 배우자. 그러니까 뭐냐면, 임차인이 사망했어요. 자기 배우자가. 근데 이제 그 남아있는 배우자가 사실혼 배우자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임대차 계약을 그냥 승계해서 살 수 있게끔 해주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잘 안 물어봐요. 참고만 하세요.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이런 거 할 때만 잠깐 이제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자, 이제 이건 중요해요. 이건 참 여러 번 나왔어요. 자, 이거는.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뭐냐? 이거. 자, 이제 이 주택에, 자, 1순위로 저당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2순위로 임차권이 있어요. 그리고 3순위로, 자, 저당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임차권이 대항 요건이나 확정일자를 갖췄어요. 그러면 그 보호를 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임차권 이제 계약기간이 끝나서 이제 이사를 하게 생겼습니다. 자, 그럼 보증금 내줘야 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내주고 있어요. 그럼 이사를 가요, 못 가요? 못 가고, 그런다고 마냥 여기서 기다릴 수 있냐? 그렇기도 어렵죠. 자, 그럼 이제 내가 먼저 급하니까 이사를 갈 테니까 나중에라도 보증금 빨리 확보가 되면 보내주세요. 하고 이제 이렇게 이사를 먼저 가. 급하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방을 빼고 이사를 갔는데 일주일 만에 이게 경매로 넘어가네?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 보호를 못 받죠. 방 빼니까 대항력이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불안해서 가요, 못 가요? 그런다고 마냥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나온 제도가 이거예요. 법원에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합니다. 그럼 이제 법원이 촉탁에 의하여 임차권 등기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방 빼고 이사를 가도 보호를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이 제도입니다. 이 제도.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자, 거기 법정은 보세요. 맨 밑에 임대차가 끝난 후 거기 밑줄 하세요. 끝난 후.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임대차 기간 중에 하는 게 아니라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하는 겁니다. 자, 끝난 후 보증금 못 받았을 때. 그 다음 어디다 하느냐? 이것도 조심하세요. 그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 그러니까 법원이 한다는 거.
등기란 말 나오니까 등기소에다 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법원에다 신청하면 이제 법원이 등기소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2항이 있죠. 자, 등기명령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어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신청 이유와 임차권 등기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세요. 소명하지 않는다. 내가 왜 이렇게 임차권 등기를 할 수밖에 없냐. 이거 이제 밝혀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 써라 이 얘기인데 이것도 시험에 냈더라고요. 자, 그 내용은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 다음 오른쪽 갑니다. 이제 오른쪽 박스에서 동그라미 5번을 보세요. 5화. 동그라미 5번입니다. 거기 밑줄 하세요. 자, 거기 보면 이제, 자, 거기 이제 5번에 보면 이제 등기를 마쳤죠. 그 다음에 이제 6번, 7번, 그리고 8번 쭉 9번까지 있잖아요. 예.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한꺼번에 다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이제 이게 효과인데, 자, 여기 뒤에 따로 설명이 없으니까 여기서 같이 정리합니다. 자, 그럼 이제 효과입니다. 효과.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등기가 됐을 때 이제 방 빼고 이사를 갔잖아요. 자, 그럼 방 빼고 이사 가면 첫 번째, 방을 뺐다 하더라도 대항력이 날아간다, 안 날아간다? 안 날아가고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 등기가 됐습니다. 그럼 등기가 되면요. 혹시 이 사람이 여기서 살면서 대항 요건이나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고 살고 있다. 그러면 등기가 격려되면 이때부터 이걸 인정해줘요. 그래서 대항력과 확정일자 우선 변제 있죠. 이거를 이제 갖춘 걸로 해준다 이 말. 이걸 갖춘 걸로. 그 다음에 그런데 보통 갖추고 살아요, 안 갖추고 살아요? 갖추고 살잖아요. 그럼 갖추고 살면 그 순위 그대로 다 인정한다, 이거. 자, 그대로 인정. 이게 의미가 있죠. 방 빼더라도 그거 그대로 인정한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것도 많이 물어봐요. 자, 이 사람이 방 빼고 이사를 갔잖아요. 방이 비었어요. 자, 다른 임차권자가 들어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B라고 해봐요. 여기는 A라고 하고. 그럼 이제 이 방이 비었으니까 이 빈 방에 이제 이 사람이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등기가 격려된 다음에 들어온 이 임차권자에게는요,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사람은 최우선 변제 인정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돼요. 그리고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는 인정이, 이건 됩니다. 그럼 왜 안 되고 왜 되느냐인데, 이해를 해야 돼. 그래, 나중에 안 헷갈려요. 최우선은 순서 상관없이 무조건 먼저 배당해준다, 이거죠. 자, 이 사람 최우선 변제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이 사람이 최우선 변제 받는데 이 사람도 또 받으면 안 돼. 이건 중복이 돼, 중복. 그러니까 이 사람만, 이 사람. 왜냐하면 최우선 변제는 여기 선순위 이런 저당권자 있잖아요. 이들보다 먼저 받아가는 건데, 방은 하나인데 한 사람만 인정해야지. 두 사람, 세 사람만 계속 인정해버리면 이들 받아갈 돈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중복 때문에 안 돼. 자, 그런데 우선 변제는 중복이냐? 이건 중복이 안 돼. 이건 순서대로 받아가는 겁니다. 자, 자기보다 또 후순위로 저당권자가 생겼다고 해봐요. 그럼 내가 너 선순위 권리 침해하지 않고 이 사람보다 내가 선순위니까 먼저 받아가겠다. 이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괜찮아요, 이거. 자, 그래서 최우선 안 되고 우선 변제는 된다. 아니, 그럼 이 사람 보호 안 해주면 억울하지 않아요? 그런데. 억울하다, 안 하다? 억울하네. 자기는 이렇게 등기가 된 다음에 들어오면 못 받는다는 걸 알고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법에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알아야 돼요. 나는 몰랐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법을 모르면 안 돼. 자, 그래서 이거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딱 해놓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552페이지 봅니다. 거기 중간에 판례가 있죠. 552페이지. 중간에 판례.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집주인은 이제 이 등기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등기 말소가 먼저냐? 보증금 반환이 먼저냐? 아니면 동순이냐? 자, 그래서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 먼저 해라, 먼저. 이거 동순이 아니에요. 보증금 반환을 먼저 해라. 이제 먼저 해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553페이지입니다. 이제 경매 신청 그랬는데, 자, 여러분이 조심할게요. 아까 임차권은 물권처럼 보장해준다고 그랬죠? 자, 그럼 물권처럼 보장해준다는 거지, 물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에 잘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임차권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잘 모르대 이상하게. 경매는 물권이 하는 거예요. 채권이 뭐 돼요?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려면 집행 권한이라는 걸 확보해야 돼요. 대부분 뭐냐면 판결문, 소송 들어가서. 그러니까 채권이가 경매 신청 못 합니다.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이러면 큰일 나요.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경매 신청이라 나와 있는데, 그럼 어떤 경우냐 이제 잘 봐야 돼. 자, 거기 보시면, 자, 첫째 줄. 임차인이, 그 둘째 줄. 임차 주택에 대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이랬죠.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 달라고 하는데 안 줘. 그럼 방금 여기처럼 내가 이사 갈 테니까 나중에 달라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거 활용하냐? 이거 거의 활용이 안 돼. 왜 활용이 안 되냐? 내가 먼저 이사 갈 테니까 그럼 나중에 보증금 주세요 하고 등기해놓고 이사 갔죠. 무슨 돈으로 방어도 이사라? 세입자는 그 보증금 받아서 그걸로 방은 거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먼저 이사 갈 테니까 나중에 주세요. 무슨 돈으로 얻냐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활용이 하기가 힘들어 이거. 이것도 따로 대출 받으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자, 그래서 이제 보증금 돌려달라고 소송 제기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자, 그럼 이제 이거 금전 소송. 자, 민사 소송입니다. 그럼 이제 민사 소송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다 보니까 한참 기다려야 돼. 막 최하 6개월, 1년. 그러면 이사를 당장 가야 되는데 보증금 달라고 소송 제기했더니 이것도 막 6개월, 1년 기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소액 사건 심판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소액 사건 심판이 뭐냐면 소송 가액이 3천만 원 이하짜리가 있어요. 3천만 원 이하. 그러면 이렇게 3천만 원 이하짜리는 어떻게 하느냐? 정식 재판이 아니라 그냥 단독 판사가 약식으로 한 달 이내에 바로바로 판결을 해줘요. 그래서 판결문을 바로 이렇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소액 사건 심판법을 준용한다는 거 이거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지금 자, 그 말이 자, 555페이지 있네요. 555페이지. 거기 메인 위에 보면 소액 사건 심판법 준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자, 보증금이 자, 3억이야. 전세 보증금 3억입니다. 일반 민사 소송 거친다고요? 아니면 소액 사건 심판법 거친다고요? 네? 3억인데? 3억이니까 민사 아니면 소액? 그래도 소액 거친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민사 소송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소액 사건 심판법을 준용해서 한 달 내 빨리 해결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혹시 보증금 못 받으면 바로 소송 들어갑니다. 바로. 그러면 이제 한 달 이내 빨리 해결해 줘요. 그러면 이제 피고는 빨리 원고에게 보증금 언제까지 돌려줘라. 땅땅땅 때릴 거 아니에요. 그럼 판결문이 나오죠. 이건 집행 권한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 가지고 경매할 수 있어요. 이때는. 확정일자 가지고는 해요, 못 해요? 못 해요, 채권이니까.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세요, 아까. 자, 553페이지 다시 보면. 그럼 이제 이렇게 판결문을 얻었잖아요. 그럼 이걸로 이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또 혜택이 또 있어. 뭐냐,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에 거기 마지막 줄 밑줄 하세요. 반대 의무 이행이나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밑줄.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집 비워주지 않고 거기서 살면서 경매할 수 있다는 얘기. 집 비워주지 않고 살면서. 이게 엄청난 혜택이야 또. 자, 이게 또 엄청난 혜택이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동그라미 3번을 봅니다. 이것도 밑줄 하세요. 자, 그럼 임차인은 이 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 받을 수 없다. 거기 밑줄. 거기 양수인 동그라미 딱. 이것도 시험에 한 번 나왔어요. 법원에 인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수인 누구냐면 이제 경락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한테 이 집을 넘겨주고 배당 받아라 이거예요. 또 배당 받아놓고 안 나가겠다 버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몰라도 됩니다. 시험하고는 상관없어요. 자, 페이지 넘깁니다. 554페이지 갑니다. 5번. 이거 아주 중요해. 5번 별표. 아주 중요한 조문. 자, 임차권의 임차주택에 대해 경매가 행하여지면 일단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권은 뭐다? 소멸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도 경락대금에서 배당받고 다 나가라 이 말이에요. 아, 나 아직 기간 남아있는데요. 필요 없어. 다 소멸. 배당받고 나가야 돼요? 자, 근데 단서 이게 중요해요. 자, 밑줄.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즉, 소멸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보증금 다 못 받았다.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항력 있는 임차권. 이 말이 중요해요. 그럼 이제 대항력 있단 말이 뭐예요? 물어보면 이제 이걸 몰라, 우리는. 혹시 여러분 하나 봅시다. 자, 여기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을 때 무슨 말이다? 에? 뭐가 있다? 임대차 기간까지 살 수 있는 거? 그게 대항력이에요?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또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돼. 또 참고로 맞았으면 더 이상 안 물어봐. 봐봐, 이렇게 모르고 있다니까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건데. 대항력 있단 말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대항력 있단 말은 뭐냐? 일단 대항 요건은 갖춰야 돼. 주택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는 전혀 상관없어요. 아까 확정일자는 순서 따진 데 필요하다고 했는데 또 확정일자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잘 모른다니까, 이렇게. 주택인도 주민등록을 갖춰야 되는데 이걸 언제까지 갖춰야 되냐? 가장 선순위로. 그러니까 저당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래야 대항력이 있어요. 자, 여기 봐봐요. 이 임차권자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예? 대항력? 없어요. 저당권보다 후순위잖아요. 경매로 넘어가면 여기가 말소 기준돼요. 그래서 이 저당권 밑으로는 다 소멸 말소돼요. 그러니까 대항력이 없어요, 이거는. 이게 선순위로 있어야 된다니까, 가장 선순위로. 그래야 보증금 못 받았을 때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력. 그러니까 이제 임차권이 가장 선순위로 있어요. 그럼 선순위로 있으면 보증금 다 받겠죠. 자기가 가장 먼저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선순위로 있어요. 소멸된단 말은 보증금 받고 소멸돼요. 근데 만일 다 못 받았다면 대항한다는 얘기예요. 경락인에게. 그게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안 돼. 이게 엄청 중요한 조문이에요. 자, 나머지는 다 설명했고요. 그 다음 556페이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서로 싸우지 말고 그냥 여기 찾아가서 해결하시오 이러면 돼요. 여러분이 중개학원 여러분한테 맨날 물어봐. 집주인이 왜 수리를 안 해주느냐. 그럼 둘이 그냥 싸우지 말고 여기 가서 해결하세요 이래요. 그러면 돼요. 자, 그 다음 상가로 갑니다. 이제. 자, 상가. 자, 상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 주택하고 차이점만 체크하면 돼요. 자, 주택하고 차이점. 자, 재정 목적은 이제 자, 이것도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입니다. 여기는 주택임대차는 주거생활이죠. 이건 경제, 왜냐하면 장사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대상 봅시다. 자, 거기 첫째 줄 상가 건물은요, 둘째 줄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 거기다 밑줄. 그러면 상가는 건물이라고 해서 다 인정되는 게 아니라 뭐다? 사업자 등록. 거기 둘째 줄 있잖아요. 569페이지 하고 있어. 569페이지. 거기 박스의 둘째 줄. 사업자 등록의 대상.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상가 사업자 등록이 되려면 적법한 건물이 돼. 그러니까 무허가 이런 불법이면 돼요, 안 돼요? 주택과 다르죠? 주택은 다 되는데 상가는 안 돼. 그 다음에 영업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셋째 줄 영업용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제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 목적이 없는 경우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영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것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 밑에 박스.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넘으면 적용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지역별로 그 금액이 있잖아요. 자, 서울시 얼마? 9억. 수도권은 얼마? 6억. 자, 부산광역시는 여기로 들어갑니다. 6억 9천. 아까 주택하고 달라요. 그리고 이제 광역시가 5억 4천. 그 밖에 지역 3억 7천. 이건 다 외워야 돼요. 이건 다 시험에 나왔어요. 자, 서울권 확실히 외우세요. 서울권 일단 얼마? 여러분 동네는 6억 9천 알아놓고. 그리고 5억 4천, 3억 7천. 특히
기장고는 얼마라고요? 3억 7천. 그럼 광역시 5억 4천 하나 남으니까 외워주자 이 말이죠? 우리는 외워주자. 근데 서울 거 계속 시험에 나. 자, 작년 32에, 31에, 30에 계속 출제. 자, 그러니까 9억 알아내는 9억. 자, 그런데 이 금액이 거기 위에 그랬잖아요. 그 1번 바로 위에 보증금에다가 월세에다 배꼽에서 더해준다 그랬죠? 거기 체크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이 안 넘어야 돼. 이렇게 해서. 그래서 기출문제 이렇게 나와요. 자, 보증금이 5억인데 월세가 500이에요. 그러면 500 플러스 100을 곱하라 이거예요. 그럼 5억이죠. 합치니까 얼마? 서울에서 이러면 상가임대차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례 문제 나와요. 작년 기출문제. 작년, 재작년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제 얼른 이걸 보고 상가임대차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빨리 찾아야 돼. 빨리 안 된다. 응? 안 된다는 걸. 자, 그런데 페이지 넘겨서. 자, 오른쪽 이제 571페이지 갑니다. 자, 그런데 자, 지역별로 이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규정이 몇 개 있어요. 자, 근데 여기는 막 괜히 다 늘어났는데, 자, 거기 기억의 대항력의 대자 동그라미. 571페이지 박스 있잖아요. 자, 대항력의 대자. 그 다음, 계약 갱신 요구권 있죠? 계약 갱신의 계자의 동그라미, 갱신의 동그라미. 갱자 동그라미. 그래서 깨갱. 계약의 계자, 갱신의 갱자, 깨갱. 그 다음에, 디귿은 볼 필요 없어요. 거기 계약갱신 요건에 포함된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여기까지가 다 권리금이에요. 다 묶어버리세요. 그래서 권리금의 권자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지읒, 산기연체 해지 있죠. 산기의 삼자. 그 다음에 키읔, 표준계약서의 표자. 지읒과 치읒이 같은 거예요. 뭐.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외우느냐. 자, 산기연체입니다. 대항력입니다. 표준계약서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갱신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금. 이렇게 5개만 외우면 돼요. 그래서 3대표 깨갱권 이렇게 외우세요. 3대표 깨갱권. 자, 이것만 외우면 돼요. 자, 뭐다? 산기연체 해제할 거. 대항력. 그 다음 표준계약서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갱신요건.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보호 이거. 자, 그러면 이 조건 하에서, 자, 이 조건 하에서도 지금 이건 적용된다는 얘기잖아요. 우선 변제 인정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죠? 최우선 변제 당연히 안 되죠. 금액이 크니까. 자, 이 5개만 인정돼요. 그러면 상가임대차 최단기간 보장 몇 년? 상가는? 최단기간 보장 몇 년? 1년. 주택은 2년. 그래서 상가도 똑같아.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1년 보장한다 그러잖아요. 자, 이거 1년 보장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여기 어디 있어요? 1년 보장한단 말 최단기간. 없잖아. 자, 방금 했는데 이거 몰라 지금. 방금 한 지 얼마나 됐다고. 1분도 안 지났어. 1분. 이것만 인정된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른 것 인정 안 된다니까요. 이 5개만. 어때 이제 이해돼요? 그러니까 뭐 우선 변제도 없잖아요. 1년 보장한다 이런 거 없잖아요. 다 없다니까요. 다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있어요, 없어요? 다 없다니까. 이것만. 그러니까 작년 기출문제 여기에 우선 변제 인정된다. 그게 답이에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뭐라고 나왔냐?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우선 변제 인정된다. 맞다. 다 이래. 여기 우선 변제 있어, 없어? 그러니까 문제도 아니고 뭐 또 바로 답 주는 건데 이거 어렵다고 난리친 문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이걸 모르고. 자, 작년에도 나오고 재작년에도 나오고 3대표 깨갱권만 인정됩니다. 나머지는 인정 안 된다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 그 밑에 기출문제 봐봐요. 거기. 자, 뭐라고 돼? 서울시에서 보증금 10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일단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것만 봐봐. 자, 1번. 대항력 인정되나요?
아, 여기 있잖아요, 대항력. 그럼 2번 봐봐요. 우선 변제 인정해요? 답 2번 나왔잖아요, 틀린 거.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러니까 이거 문제 보지도 않고 바로 답 2번 찾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렵다고 난리 쳤다니까, 이거. 막 답이 없네, 어쩌냐 하면서 또 문제 있는 데만 5분 걸렸다, 이래. 문제가 뭔 말인지 몰라. 문제 읽는데 몇 분 걸리냐고. 그러니까 시간 걸리니까 에라 모르겠다 찍고 넘어갔대. 그 10억 그것만 딱 찾으면 끝나잖아요. 10억. 이해되죠? 근데 이게 30일인데 30이 똑같이 나서 32에는 이렇게 나왔어. 5억에 500 이렇게. 32회 때는. 제가 봤을 때 30일에 출제한 사람이 30일에 출제한 것 같아. 왜? 거의 똑같이 뺏겼어. 이런 식으로 살짝 변형해서. 이제 올해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아마 같은 사람이 들어가면 30일에 32일을 꼼꼼히 보면 돼. 그럼 70 기본 찍어 우리.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주로 민법 교수가 내거든 우리 민법 교수가. 아니 주택임대 이런 게 다 우리 민법 부속 법률이니까 다 우리 민법 교수가 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페이지 넘겨서. 자 572페이지 5번. 자, 572표 위에서 5번. 자, 거기 밑줄 하세요. 법인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다 적용이 됩니다. 상가는 법인한테도 다 적용이 된다. 그 다음, 그 밑에 기간. 이제 체크만 하면 돼요. 상가는 몇 년? 1년. 그것만 알면 돼요. 논점은 같아요.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건입니다. 자, 상가를 그대로 주택임대차에서 가져갔어요. 똑같아. 거기 뭐만 보냐면, 거기 동거를 1번에 둘째 줄 밑줄 하세요. 6개월 전부터 1개월, 여기 1개월이에요, 이게. 주택은 아까 얼마? 2개월, 여기는 1개월이에요. 이것만 다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몇 기연체? 이것만 다르고 나머지 다 똑같아요.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자, 그럼 오른쪽 그 박스 밑에 이제 봅니다. 자, 573페이지 박스 밑에 동그라미 1번. 자, 거기 밑줄. 최초 기간을 포함하여, 포함 동그라미. 그래서 몇 년까지? 10년까지 보장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장이 됩니다. 근데 또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쓰다가 만 것 같아. 자, 그 법조문 다시 봐야 되겠네. 자, 법조문. 자, 법조문 보면 저 맨 위쪽에 갑니다. 동그라미 2번에 방금 밑줄 친 게 있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자, 조건 같다는 얘기예요. 다만 차임 보증금 11조 보험에서 증감할 수 있다. 이게 몇 프로? 5%예요. 이것도 똑같죠? 근데 상가는 여기서 끝났잖아요. 계약 해지돼 있어. 임대인이 통지하고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 이 말 있다 없다? 이거 없어요. 상가는. 아까 주택에는 있었잖아요. 이건 없다는 얘기. 자, 이거 꼭 체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계약갱신 특례 있죠? 그 밑에. 이 특례가 뭐냐면 이거. 자. 지금 이 경우도 이거 계약갱신 조건 인정되잖아요. 자, 이 경우. 자, 지역별 금액을 넘어도. 그러니까 이제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 똑같이 적용돼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거의 그렇게 돼 있어. 특례를 보면 마지막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차임 보증금 증감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 몇 % 범위 내에서 이 말 있다 없다? 이거 없어요.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경우는요, 계약갱신 요구를 하되 5% 넘지 마라. 이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10%, 20% 올려달라고 할 수 있어. 이게 차이점. 자, 계약갱신 요건이 인정은 되는데, 임대인 입장에서 5% 범위 내에서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관없이 주변 시세에 따라 올려달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페이지 이제 넘깁니다. 자, 대항력 575페이지. 자, 거기 대항력입니다. 자, 밑줄 하세요. 575페이지. 자, 맨 밑에 건물 인도 밑줄,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신청 밑줄. 자, 건물 인도 밑줄, 사업자 등록 신청 밑줄. 자, 다음날 영시 똑같습니다. 볼 필요 없고요. 자, 576페이지 판례. 자, 판례도 또 다 읽어보세요, 상가. 그 다음, 우선 변제입니다.
자, 우선 변제 논점이 다 똑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상가는 확정일자를 누구한테 받죠? 세무서장. 우리는 그것만 달라요. 자, 그러면 세무서장. 거기 어디 동그라미 2번에 있죠? 577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자, 세무서장 거기 체크. 577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아까 주택임대차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여러 군데 있었잖아요. 자, 근데 여기는 자, 세무서장. 오직 딱 하나. 나머지 논점은 다 똑같아요. 자, 볼 필요 없습니다. 자, 페이지 다 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최우선 변제인데, 자, 582페이지. 582페이지 거기 법조문에 보시면, 자, 소운에서 6,500 이하일 때 체크. 그 다음 그 밑에 얼마? 2,200. 자, 서울 것은 확실히 알아두세요. 6,500 이하일 때 2,000. 이것은 몇 번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 2,200까지 받는다. 이것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6,500에 2,200. 그럼 여기서 조심할 게, 자, 상가가 보증금이 5,000에 월세가 100만 원이에요. 그럼 이 사람 최우선 변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월세가 100이면 여기다 100 더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럼 얼마가 돼요? 1억 5천이 돼, 1억 5천. 그러니까 보증금만 보고 6,500 안 넘네? 최우선 변제 받는다 이러면 안 돼요. 상가는 이거 시험에 한번 나왔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사람 최우선 변제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 차임증간청 거기 첫째 줄 동그라미에서 5% 딱 나와 있죠? 5% 넘을 수 없다. 그 다음 583페이지 맨 밑에. 자, 이제 월차임 전환시 산정일정 거기 수치만 체크하세요. 자, 아까 주택임대차는 연 1할 그랬죠? 그리고 이제 2%를 더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페이지 넘기면, 자, 거기 봐. 584페이지 상가는 1할 2푼이에요. 그리고 4.5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4.5배를 곱하라고 돼 있어요, 또. 자, 주택임대차는 2%를 더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4.5배를 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곱한다. 자, 그리고 산기 연체와 계약 해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자, 임대인 입장에서는 산기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죠. 자, 그 옆에다 쓰세요. 왼쪽 여백에다 쓰세요. 이번에 신설된 거, 2월달. 뭐냐면, 자, 우리 코로나로 상가 임차인들한테 영업을 좀 오랫동안 못했죠. 그래서 집합 금지랄지 제한 조치 때문에 9시까지 문 닫아라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영업 제한 조치로 인하여 수익이 뚝 떨어져가지고 도저히 영업을 못해. 자, 그렇게 해서 폐업을 했어요. 자, 그렇게 코로나 이런 전염병으로 이렇게 폐업을 했을 때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청구할 수 있어요. 그게 신설됐어요. 자, 거기다 쓰세요. 임차인도 해지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임차인의 계약 해지 이렇게. 임차인의 계약 해지 청구해가지고 이번에 신설됐어요. 자, 뭐 때문에 신설됐다? 코로나 때문에 영업 제한 조치로 인하여 수익이 뚝 떨어지는 바람에 폐업을 했습니다. 자, 영업 제한 조치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폐업을 했을 때, 이럴 때. 그러면 이제, 자, 청구했잖아요. 그럼 이 청구가 임대인에게 도달 후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합니다. 자, 이게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권리금. 이제 상가는 권리금입니다. 자, 먼저 이제 권리금은, 이제 뭐가 권리금이니까 그냥 1번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2번 권리금 계약은, 이제
기존의 이제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죠. 자, 갑이 임대인이고, 자, 을이 임차인. 이제 이 임차인이 나가요. 그럼 이제 새로운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잖아요. 자, 이 사람한테 이제 주고받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권리금 계약. 이 두 사람 사이. 그런데 이제 이 임대인이 이 권리금을 못 받게, 이 권리금을 이렇게 받을 수 있게끔. 자, 이걸 받을 수 있게끔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방해하더라, 이거. 그럼 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그래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 박스 보세요. 584페이지 맨 밑에 박스. 자, 동그라미 봐. 밑줄 하세요. 임대는 임대차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밑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종료시까지. 자, 보증금 못 받게 방해하는 거 하지 마라. 자, 그래서 그 밑에 이게 방해 행위예요. 1, 2, 3, 4. 근데 안 해도 방해인지 알아요. 자, 거기 뭐냐? 이거잖아요. 야, 권리금 나한테 줘. 이러면 돼, 안 돼? 그 다음에, 야, 권리금 주지 마. 이렇게 방해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차마 이렇게 노골적으로는 못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 이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들어와야 권리금 받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유도 없이 계약을 안 해. 이유도 없이 차일피일 미루고 계약을 안 해요. 그럼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 식당 하려고 그러면, 내 건물 음식 냄새 배이는 거 싫어. 나 중개사 하려고, 나 중개사들 꼴도 베기 싫어. 무조건 안 된대, 다. 그러니까 이제 기간이 차니까 나가니까 다 돼, 들어와. 그리고 권리금 나한테 2천만 원 줘. 이렇게 뺐어. 제가 이 상담을 많이 받았어요. 와, 이런 악덕 건물주 많대 보니까. 그 다음, 또, 주변 시세에 맞지 않게 터무니없이 많이 요구해. 자, 주변 시세가 만약에, 자, 보증금 3천에 월 차이면 한 300 정도 된다고 해봐요. 그런데 터무니없이 나 보증금 1억에 월세 500만 원 줘. 그럼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 터무니없는 조건을 제시하면 돼야 안 돼. 이게 다 방해행위예요, 방해. 거기 다 읽어보면. 자, 그 다음 오른쪽 갑니다. 그런데 오른쪽 2번.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1, 2, 3, 4 두 번째. 이것은 이제 방해가 아니야. 자, 왜 방해가 아니냐? 자, 봐봐요. 이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월세를 제대로 낼 만한 형편이 안 돼. 그럼 여러분 같으면 계약하겠어요? 그럼 이건 계약 안 했다고 해서 이건 방해다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둘 게 그 3번.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를 1년 6개월 거기 체크. 1년 6개월 영리 목적으로 사용 안 했어. 자, 기존의 임차인 이 사람이 무려 1년 6개월 동안 영업을 안 했네. 권리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권리금 없죠. 이런 경우는 없다고. 오히려 상가를 죽였어. 상가 가치를 떨어뜨려. 건물주는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장사도 잘 되고 막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하고 사람들이 많이 북적북적 되고 그러면 상가 어때? 가격도 올라가니까 그런 세입자를 골라서 드리고 싶죠. 그러니까 괜히 이유 없이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업종도 봐가면서 여러분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도 건물 하나 있다면 1층에 은행이 들어온다고 하고 아니면 자 슈퍼마켓 들어온다 뭐 이러면 어디를 더 원할 것 같아? 은행이 좋죠. 깔끔하고 막 사람들 또 밀리지 않고 따박따박 잘 들어오는. 카페도 어때? 개인 카페 들어오는 걸 원해요? 스타벅스 들어오는 거 원해요? 스타벅스. 그러니까 이제 건물주 입장도 이해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따져보면서. 자, 그 다음. 자, 이제 두 번째, 오른쪽 페이지 두 번째 박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권리금을 못 받게 방해했어요.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럼 이때 손해배상 얼마 청구할 수 있느냐? 거기 보니까 둘째 줄, 하나, 둘, 셋, 넷째 줄 맨 마지막. 자,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높은 금액, 낮은 금액? 낮은 금액 체크. 그러니까 이제 이 임차인, 이 사람은 자기는 맨 처음에 들어올 때 권리금 2천만 원 주고 들어왔어. 근데 지금 코로나로 뚝 떨어져가지고 이 사람한테 권리금 1,000만 원 받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방해받았어. 손해배상 청구 얼마? 1,000만 원. 둘 중에 낮은 거. 1,000만 원.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사항입니다. 이거 시효가 있어요. 자, 밑줄 하세요.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그 다음 맨 밑에 이제 권리금 보호 제외. 자, 이것은 이제 권리금 보호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대규모 점포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홈플러스, 이마트 여기에 입점한 사람들은 권리금 없고. 두 번째,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건물. 그러니까 이제 부산시청이나 부산역 안에 식당 많죠? 그들은 권리금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런 건 없다. 자, 페이지 넘겼어. 자, 표준권리금 계약서입니다. 자, 주택도 그러고요, 상가도 그러고요, 표준권리금 계약서 있는데, 자, 거기 밑줄 아세요? 표준임대차 계약서, 맞아. 주택도 그러고 상가도 표준임대차 계약서 있습니다. 표준임대차 계약서는 누가 만드느냐? 법무부 장관. 그런데 여기 표준권리금 계약서는 누가? 국토부 장관. 구분하세요. 자, 표준임대차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그 다음 표준권리금 계약서는 누가? 국토부 장관. 헷갈리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니까 같은 기억자 돌림.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임차권 등기 명령.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주택하고 똑같아요. 볼 필요 없습니다. 자, 589페이지. 거기 나오네요. 표준계약서. 임대차, 표준임대차 계약서. 이것은 누가 한다고요? 법무부 장관. 분쟁조정위원회. 주택하고 같아요.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정리하고.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넘겨서 우리 경매로 갑니다. 자, 598페이지. 자, 598페이지로 갑니다. 자, 경매는 이제 크게 의무경매, 강제경매가 있어요. 자, 의무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그랬죠?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저당권의 기에 경매를 넘기는 거. 이걸 이제 의무경매, 편의상 이렇게. 그 다음에 강제경매란 말은 일반 채권자들 하는 경매. 그러면 저당권이나 전세권 이런 물권자들은요, 바로 경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채권자는 바로 경매를 못 해요. 뭐가 있어야 되냐? 거기 집행권원이란 말이 있어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집행권원이 뭐냐? 대표적인 게 판결문. 그래서 아까 우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얻어서 이제 경매 신청 많이 합니다. 아니면 쉬운 방법은 뭐냐면, 혹시 돈 빌려주고 우리 각서 쓰잖아요. 공증 받아놓으면 좋아요. 공증 받아놓으면 바로 경매할 수 있어요. 이게 집행권원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소송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비용은 좀 들더라도 이제 나중에 이제 경매를 할 때 훨씬 편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 페이지 넘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이제 거기 절차가 있는데, 자, 절차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고, 자, 616페이지로 갑니다. 자, 616페이지. 자, 이제 거기 권리 분석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경매로 넘어오는 물건을 경락을 받고 싶어요. 그럼 이제 권리 분석을 잘해야 돼요. 물론 이제 물건 분석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물건 분석은 우리 실무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제 현장 조사, 공부상 조사, 우리 중개사법 배운 거 있잖아요. 그대로 하면 돼요. 자, 근데 이제 권리 분석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이게 이제 소멸되는 권리냐, 인수되는 권리냐인데 그 중에 인수되는 권리를 찾아야 돼. 이거 놓치면 큰일 나잖아요. 바가지 써요. 자, 그럼 이제 권리 분석은, 자,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말소 기준 권리를 찾습니다. 그럼 이제 말소 기준 권리, 그 맨 밑에 봐봐요. 61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말소 기준 권리, 거기 2번 봐봐요. 동그라미 2번. 거기 저당, 근저당, 압류, 감류, 담보, 가등기, 경미 등기 쭉 있잖아요. 4개만 하세요. 저당, 근저당, 압류, 감류 4개만. 그러니까 이 4개가, 자, 저당권, 그 다음에 근저당권, 그 다음에 압류나 가압류. 자, 이 4개가 후보들이에요. 이 4개가 말소 기준 후보. 그럼 이들 중에 누가 되느냐? 순서가 가장 빠른 거. 그러니까 이 권리를 기준으로 그 밑으로는 말소되고 그 위로는 인수된다. 그런 의미예요. 자, 이들이 후보입니다. 자, 이들 중에 순서가 빠른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1순위로 저당권, 2순위로 지상권, 3순위로 가압류, 4순위로 근저당. 그럼 말소 기준 몇 번? 1번. 자, 저당, 가압류, 근저당이 후보예요. 자, 이거. 그런데 이 중에 빠른 1번. 그럼 이 밑으로는 다 뭐다? 말소. 위험하다, 참가한다? 위험할 게 없잖아요. 인수할 게 없으니까. 자, 한 번 더.
1순위로 전세권, 2순위로 가압류, 3순위 저당권, 4순위 압류. 말소 기준 몇 번? 자, 가압류, 저당권, 압류. 이게 후보잖아요. 이게 제일 빠르죠? 그러니까 이 밑으로는 다 뭐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인수해야 돼, 인수.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1번, 2번에. 다음 중 위험 부담이 큰 것은 1번, 2번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게 권리분석 문제. 네. 근데 이렇게 선순위로 전세권자가 있으면 이거 인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세권은 특징이 있어. 이게 담보물권 성질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 그냥 배당을 받고 나갈래 하고 배당 요구를 하면 그때는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이 선순위로 있을 때는 배당 요구 했나 안 했나 확인해야 돼. 그래서 배당 요구를 했다면 그때는 소멸돼요. 그리고 여기가 말소 기준이 돼요. 그 밑으로 다 소멸돼요. 그러니까 전세권은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순서 상관없이 인수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유치권 또는 뭐가 있냐면 법정 지상 이런 것들은 순서 필요 없이 인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큰일 나. 이거 찾는 거예요, 실은. 근데 또 조심할 게 유치권은요. 자, 페이지 넘기면 618페이지 봅니다. 자, 이제 유치권은 잘 봐야 돼요, 거기. 자, 메뉴 첫 번째 박스 2번. 자, 낙찰자는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랬죠? 이 말은 유치권 인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경락을 받았어. 유치권자가 있다. 그럼 그 사람한테 돈을 줘야 그 물건 넘겨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밑에 판례를 봐봐요. 판례 1번 또 밑줄. 자,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 피담보채권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유치권자가 경락인한테 야, 돈 갚아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 사람 자기 채무자가 아니야. 단지 물건 넘겨주지만 않으면 돼. 근데 경락받은 사람이 물건을 넘겨받으려면 돈을 변제한다 안 한다? 해줘야 된다 그 말이야. 이걸 구분 처리해야 돼. 그 다음 2번 판례 또 밑줄. 근저당 설정 후 경매로 압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 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제 경매에 넘어가기 전에 이미 유치권자가 있으면 이 사람은 대항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제 3번 판례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이제 경매 등기를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경매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압류 효력이 자동으로 생깁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난 유치권자가 있어요. 보통 어떤 사람이냐, 채무자가 지 부동산 안 뺏기려고 친구한테 야, 너 유치권자인 것처럼 행세해라 이렇게. 이런 경우가 많아. 이거 가짜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매 등기가 되어 압류 효력이 생긴 이후에 나타난 유치권자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 이전은 압류 처분 금지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경매 등기 이후에 나타난 유치권자는 그걸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경락인이 대항을 못해요. 자, 이 판례도 하나는 시험에 나왔어요.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경매 함부로 방해하라, 방해하지 마라. 방해하지 마라 이 말이야. 방해하지 마라.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권리분석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아까 너무 앞으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절차 그 도표 있잖아요. 자, 거기 600페이지. 자, 600페이지. 자, 여기 펼쳐놓고, 그럼 이제 쉬었다가 봅니다.